아, 이거 또 뭐야. 진짜 개 짜증나네. 아유, 씨발 진짜 어디서 찾아오는 거야 이거. 아, 진짜 이런 거 좀 찾아오지 마세요. 글만 쓰세요. 글만. 짜증나니까. 예? 아, 씨발. 뭐요? 아, 뭐요가 아니라요. 이게 뭐냐고요. 20년 전 사진을 갖고 왔어. 어디서. 이거 어떻게 찾은 거야? 이거 2006년 맞아요. 이거 자켓 동대문에서 산 거야. 이거 자켓도 이거 껍데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20살입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네 나올 것 같아. 그 김수현 텔미 추는 그거. 약간 이 느낌? 누나. 근데 이제 야 근데 왜 이래 들어와요. 은비의 영업 비밀인데 이제 없는 것 같아. 마술사 시절 예명 정도. 아니 더 있어 찾아보면. 잔재석이 낮춰서 들어와야겠다. 하지 말라고. 아 씨발. 하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아니 왜 보여줘야 돼요. 아 진짜 개수치스럽네. 잔재석이 낮춰서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다시 하자 알겠지? 자 여러분 채팅창 다시 크크크크만 그냥 쳐주세요. 와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아야 도저히 못 보겠어요. 아 안돼. 니네 찾아서 봐. 씨발 거. 찾아서 보세요. 짜증나니까. 저거 심지어 나 술 먹은 상태야. 제가 저게 방송 한 3년 차? 예. 막 이럴 때래 가지고. 그럼 나이가 몇 살이냐? 32, 셋?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 때는 이미 막 디바제시카 막 뭐 연예인 반열이었거든 거의. 그래가지고 긴장이 되지. 또 여자 집에 갔는데 집이야 집. 그래서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긴장도 되고. 왜냐면은 이 채팅창이 올라가는 양이 다르잖아요. 저는 저때 방송하면은 채팅창이 5분에 한 줄 올라가면 다행이었어요. 뒤지게 안 올라갔어요. 예. 근데 여기는 계속 올라가니까 재밌긴 한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저 채널 가면 있지. 저 등장도 한 번은, 예, 녹화를 안 누르고 시작해가지고, 좀 이미 시작을 한번 했는데, 녹화를 안 눌러가지고, 다시 하는 거야.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것도 있어요. 자, 아니, 오싹오싹 하자. 해도 되겠니? 좀 계속 궁금해 할 거니? 오싹오싹 하면 안 되겠니? 안 되겠다고? 할게. 예, 오싹오싹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신부동 빡대가리인데 오늘 풀어볼 썰은 나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악녀에 대해 풀어보려고 해. 그래서 이전에 쓴 썰을 보고 오는 걸 추천해. 학교 분위기 이런 거 미리 예습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마치 유튜버 마냥, 예, 링크를 또 달았네요. 이 영상도 봐야 된다 식으로. 아, 내가 지금 라이브 채팅이 섀도우 밴인가 뭔가 걸려서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돈에 겁나 쏘는 중인데 중간중간에 설명 필요할 거면 돈에 쏘거나 디코로 중간 설명 타임 그런 거 해볼 의향은 있음. 뭐 그날 내 마음이지만 이지랄하네. 프롤로그. 참고로 프롤로그에 대한 이제 어원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어떤 그 사람인지 이름이 있는데 신이과 신, 형제인데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온 건가? 아무튼 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동생이 에피메테우스인가?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예언하는 자야. 먼저 보는 자. 그 다음에 에피메테우스는 에필로그잖아. 그래가지고 뭐더라? 뭐 끝나고 다 아는 자인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압박으로 우리 집안 여자들은 운동을 시키고 남자들은 예술을 시키라는 말에 시작하게 된 운동이 생각보다 재능이 있었고 성적도 좋아서 곧 내 인생이 되었지. 유년기 대부분을 운동으로 보내서 머리에 든 거라고는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 얻기, 미래의 국대 선수 되기 뭐 이런 거밖에 안 들어있었는데 청소년기를 들어서면서 선배들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니까 성적도 떨어지던 중에 사고를 당해서 운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졌고 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만 재활하고 운동부 학생 말고는 그냥 학생으로 돌아갔을 때 괴리감이 컸다. 그쯤 부모님의 이직으로 전학을 가서 인생 제2 서막을 시작하려는데 대도심에서 완전 시골 변두리로 갔고 가기 전에 들은 얘기가 넓은 시골 동네에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그래서 동네 애들이 태중부터 친구고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진학해서 이미 무리 커뮤니티가 다 형성되어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서 무서웠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안 그래도 운동할 때 오후 수업 안 듣는 애라 반에서 겉돌았는데 인생 제2 서막이고 뭐고 무대도 못 올라가 보는 거 아닌가 두려웠지. 그래도 어쩌겠어. 학생이니까 학교는 가야지. 그래도 잘 지내보자. 전학 첫날 두려워했던 것과 다르게 반갑게 맞이해줬는데 어느 무리에 끼든 어려운 상황은 맞았다. 두루두루 잘 지내주지만 이상하게 밥 먹을 땐 이 그룹 저 그룹을 다 껴서 밥을 먹어도 어디에 속한다는 소속감이 없는 느낌? 지금 생각하면 뭐 그딴 게 중요하냐 싶은데 그때는 중요했다. 어디 무리에 소속된다는 게. 아무튼 나도 소속되고 싶어서 찍먹하고 있던 중에 무리 없이 혼자 있는 친구를 보았다. 쟤는 뭐지? 며칠 지켜보니 얘도 어디 소속된 것 같지 않고 겉도는 느낌이었달까? 근데 왜 그랬을까? 키도 크고 야무져 보이는 인상에 내가 먼저 다가가 급식 같이 먹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악녀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아씨, 이거 또 해야 되네. 얘는 이제 문제가 글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신은비, 글쓴이, 김악녀, 이썰 빌런, 어피치, 30% 친한 친구, 후로도, 전학생, 친구 2, 김겜순, 겜 취향 맞는 친구 3, 하회탈, 김악녀, 전남친. 간단해서 좋네. 메모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신지우 대갈박으로 헷갈릴 것 같으면 메모하셈. 안 헷갈리는데 보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적는 거죠. 썰 싸겠습니다. 며칠 김학녀와 밥을 먹다 보니 의외로 대화도 잘 통하고 괜찮았다. 방과 후에 약속을 잡아 놀기도 하고 서로 집에도 놀러가고 하면서 지냈고 이후에 나는 김겜순과도 친해졌다. 겜순이랑은 비슷한 종류 오타쿠 세계를 가지고 있었고 게임도 많이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집 위층에 살아 급속도로 친해졌고 김악녀, 김겜순, 나 이렇게 셋이서 무리가 만들어졌다. 겜순이는 남친도 있어서 방과 후에 얼굴 보고 노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나랑 게임에서는 자주 만나고 겜순이 남친이랑 겜순이랑 나랑 PC방도 종종 가서 악녀가 소외감을 느꼈던 건지 나와 겜순이 사이를 이간질하는 느낌을 받았다. 저녁에 운동하자고 불러내서 겜순이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남친을 만났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냐, 뒷담을 한다든지 겜순이가 읽은 소설책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말들로 이간질을 했는데 내가 동의 안 하니까
그제서야 서운하다는 티를 내서 며칠 동안 잘 달래고 다시 처음같이 원만한 관계로 돌아왔다. 그참에 프로도가 전학을 오면서 우리 무리에 꼈다. 넷이 놀아 이제. 프로도는 내가 전학 오기 전 살았던 지역에서 전학 와서 같은 학교는 아니었어도 대화거리가 많았고 아이돌 덕질한다는 공통점으로 프로도랑 급속도로 친해지니까 악녀가 이걸 또 씨발 이간질을 했는데 나 때는 나한테는 적당히 약한 수위에 뒷담을 흘리고 프로도에게는 외모를 좀 갖거라, 너 씹덕 같다, 이런 비난 형식의 말들로 프로도가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힘들었는데 무리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마음에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견디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 근처에 단과 학원이 생기면서 악녀와 후로도가 같이 다니게 되었고 악녀와 후로도가 많이 친해졌다. 나는 오히려 반가운 느낌? 집순인데 저녁마다 불러나가서 얘기 들어주고 겜순이랑 게임해야 되는데 시간 뺏겨서 슬슬 지치던 찰나였으니 말이다. 악녀와 프로도가 학원 다니면서 친해지게 된 다른 반 친구인 어피치를 우리 무리에 영입했다. 그때는 성격적으로 어피치와 악녀가 잘 맞는지 나에게 무심해서 무난히 잘 지내던 시기였던 것 같다. 그래서 새 학기가 되어 반이 갈라지더라도 걱정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나랑 겜순이, 후로도, 어피치가 같은 반, 악녀가 혼자 다른 반이 되었다. 악녀만 갈라졌네요. 본격적인 악녀 행동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날이 없다. 응? 은비게이야. 날이 없다. 날이 였다는 없어요. 날이 없다. 반이 다르니 종례 시간도 차이가 생기고 하교는 항상 같이 했으니까 자연스레 먼저 마치는 쪽이 기다렸다. 보통 김악녀반이 빨리 끝나고 응, 알았다고. 시발 빡대가리인데 어케 해꾸고 덜 배움.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국어를 덜 배웠대요. 운동만 해서 그런 거야, 애가 어릴 때. 알겠습니다. 악녀가 혼자다 보니까 우리 반 앞에서 기다리는 날이 많았대. 그래도 꼭 챙겼는데 항상 불만을 표현했다. 그래도 어쩌겠냐? 우리가 더 늦게 끝나는데. 악녀는 아빠 차를 타고 등교하던 애였는데 아침마다 나를 데리러 온다고 기다리라는 것이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학교까지 10분도 안 걸리는데 악년의 아빠 차 타고 가려면 평소보다 30분 더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나가야 돼서 싫다니까 혼자 반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몇 주만 부탁해서 그러기로 했다. 근데 이상하지? 다른 친구들에게 왜 안 그래서? 일단 겜순이는 새 학기 시작되면서 남친을 정리하고 같은 반에 새 남친을 사귀었고 또 걔 남친이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 악녀 나름의 배려였다. 둘이 등교하는데 굳이 같이 차 타고 올 필요 없고 프로도와 어피치는 학교 가는 길이 악녀랑 반대라 아빠한테 태워가자고 부탁하기 어려웠을 거다. 그나마 학교 가는 길에 살고 혼자 등교하는 나에게 그랬던 걸로 추측한다. 등교길이 많이 불편했다. 평소랑 달리 일찍 등교하는 딸이 뭔가 수상해서 악년의 아빠랑 통화한 우리 아빠는 그래도 학생 때는 10분 잠 더 자는 게 중요하다며 되도록 많이 얻어 타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차를 탈 때마다 학생이 똥가방을 가지고 다닌다며 책은 가지고 다니냐며 훈수하시던 악년의 아빠도 불편하게 만들었다. 똥가방이 뭐예요? 그래서 약속한 몇 주가 지나고 악녀에게 더 이상 차 안 타겠다고 하자 영어 사전을 나한테 던지면서 그럼 여태 우리 아빠 차 탄 기름값 내놔. 못 내놓겠으면 계속 타고 다녀.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알겠다고만 했다. 다른 때에도 그랬다. 2차 성징을 시작하니 몸에 자라는 털에도 예민했는데 하복을 입고부터 팔에 자라는 털이 보기 싫어서 제모하다가 샤프심처럼 자란 내 털 몇 가닥에 악녀가 로이, 막시무스, 알렉스 같은 이름을 지어주며 놀렸다. 이걸로 화내도 악녀는 나를 예민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마냥 몰아가며 얘기를 해서 지쳐 상대하기 싫으니 그냥 내 행동을 고쳤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자애들은 그런 거야. 여학교에서는 이 남자들끼리 이런 일 생기잖아요. 남자들끼리 뭐 씨발로마 바로 들고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여자애들은 이거를 다 짜증나는데 감수하고서도 친구를 해요. 난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그런 건데 이거? 이게 무리해서 이탈할까봐 그러는 거지.
무리해서 이탈할까봐. 근데 난 또 묻고 싶은 거지. 무리해서 떨어지면 소외될까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했잖아. 나는 그러니까 또 말하고 싶은 거야. 남자애들은 이거를 그렇게 또 해결하지 않거든요. 야, 맞짱 한번 떠! 이러고 말든가.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지만, 기싸움 같은 게. 모르겠다. 근데 여기 막시무스는 되게 좋은 말이에요. 막시무스 존나 멋있어. 글래디에이터 봐봐. 개 멋있어, 막시무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상대하기 싫어서 내 행동을 고쳤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필기공책 빌려보면서 내 글씨에도 훈수를 두고 그런 걸로 꼽주지 말라고 화내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뭐라 얘기하니 더 상대하기 싫었는데 이 관계를 덥석 끊어내긴 힘들었다. 내가 끊어버리면 이 지역에서 소외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내가 한 수 접고 내 행동을 고치고 악녀 앞에서는 그냥 네 말이 다 맞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니 악녀의 시녀가 되어서 이젠 학원을 마치고 집 가는 길을 우리 집에서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임에도 데려다 줬다. 겜순이는 본인 연애와 게임에 바빠 내가 이런 걸 몰랐고, 어피치나 후로도는 과거에 내가 운동하던 애라 습관이 있어서 운동 겸 데려다 주는 줄 알았다고 한다. 얘기를 해봐야 별 도움 안 되니까 말을 안 했다. 이게 이제 또 여자애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진짜 많은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해가 안 가면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상상을 해서 합리화해요. 야, 너 씨발 저녁 왜 자꾸 1시간씩 데려다 주냐? 물어보면 되는데 이걸 못 물어봐. 그래가지고 쟤한테 무슨 사정이 있겠지를 추측해서 믿어. 지들이 그냥. 제가 그래 운동도 하는 애니까 운동 삼아 데려다 주나 보다 라고 그냥 믿어. 물어보면 되잖아. 물어보면. 안 물어봐. 안 물어봅니다. 화딱지나 죽겠어요. 이런 관계 보면. 자, 방학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니죠. 방학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나는 아예 집 밖을 안 나가고 집에서 겜순이랑 게임하거나 혼자 취미생활 하면서 겜순이 제외 다른 친구들 연락도 안 보내고 안 받고 지냈어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도 있었는데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읊는 척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겜순이랑 게임하고 있는데 겜순이가 줄 게 있다고 집 앞에 나와버려서 나가니까 악녀랑 후로도 어피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는 방학 동안 잠수 타는 거를 따져 물어서 대충 들어주다가 젠잘머리가 나서 난 원래 집순이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핸드폰은 방학하면서 공부하라고 부모님한테 압수당해서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마침 배터리가 없어서 폰이 꺼져서 부모님 방 충전기에 꽂아놓고 안 켜놓은 게 생각나서 거짓말을 또 순발력이 있게 했습니다. 악녀가 부모님 방까지는 안 들어가 봐서 들키지 않았는데 부모님 출근하신 시간에 몰래 게임하는 거라 눈 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녀가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을 눈앞에서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은 또 했는데 보호자 동의서였나? 뭐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뤘다가 또 우리 집을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과 학원 점심시간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점심을 먹겠다는 겁니다. 머리를 굴렸습니다. 변명거리를 찾다가 엄마가 집을 어지르는 걸 싫어해서 매일은 안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허락받겠다고 하고 방학 동안 우리 집이 점심 먹는 쉼터로 전락했습니다. 다행히도 먹을 건 알아서 챙겨왔더라고요. 이런 거를 쿨키즈라고 하나요? 약간 좀 서양식 파티 문화, 그죠? 자기 건 자기가 갖고 오는. 그러다가 일이 하나 터져요. 친오빠가 여친들을 만나면서 종종 나에게도 화장품 같은 거나 인형을 선물로 줬는데 나는 화장품을 쓸 일이 없어서 엄마 화장대에 뒀던 걸 악녀가 우리 집 왔다가 훔쳐갑니다. 우리 엄마도 몰라서 훔쳐간 걸 모르고 지내는데 프로도가 조용히 얘기해줘서 알았습니다. 엄마 화장대를 찾아보니까 정말 훔쳐갔어요. 그래도 이건 직접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부러 함정을 파요. 쿨키즈는 킵해놓는 거야? 아이 고졸인데 봐줘요 그런 거.
뭔가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게 어디야. 마침 오빠 여친이 선물로 준 당시 유행하는 틴트가 있는데 그 틴트 라벨지에 하트 2개를 그려놨고 엄마에게 부탁해서 라벨지가 보이게 틴트를 열어 바르는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다음번 악녀가 방문하는 날 그 틴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계약을 했죠. 계획대로 미리 프로도에게 얘기를 해서 판을 짰습니다. 쉬는 시간에 악녀네 반에 가서 악녀가 거울 보며 파우치에 뭘 꺼내 쳐바를 때 우리 엄마 선물을 받은 틴트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흘렸어요. 우리 집에 온 사람은 너네뿐인데 의심하고 싶진 않고 어디서 잃어버렸겠지 하면서 연기하다가 악녀가 뜬금없이 파우치를 닫으려고 할 때 악녀가 뜨끔했는지 파우치를 닫으려고 할 때 프로도가 실수인 척 쳐서 파우치를 쏟습니다. 그리고 하트 2개가 그려진 라벨지의 틴트를 발견한 거죠. 악녀에게 바로 따져 물었고 증거 있냐는 말에 미리 찍어둔 엄마 사진과 하트 2개를 말했더니 우리 집에 온 날 엄마 거울 보면서 화장 고치다가 자기 건 줄 알고 챙긴 것 같다는 변명을 하더라. 이거 미친년이네. 이 미친년이야 미친년 이거. 이 뭐 약간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냐? 이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나?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모범 답안이 아니라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님이 너무 일찍 등교한다고 잔소리를 해서 앞으로는 알아서 등교하겠다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원하는 걸 하나 쟁취했다고 생각했고 악녀는 독을 품었죠. 시험 기간 동안 소원하다가 시험 끝나고 악녀가 깸순이를 제외한 친구들을 본인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각 친구들에게 하나씩 음식을 가져오게 해서 파티하자고 다들 응했어요. 자, 그리고 초대 당일날, 자, 이제 요럴 때 이제 친구들이 각자 자기 걸 갖고 오잖아요. 음식을 먹을 거를. 그런 걸 이제 포트락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콜키즈로 알고 있는 이제 고졸다리 새끼들이 꽤 있는데 콜키즈는 내가 먹고 보관하는 겁니다. 다음에 왔을 때 다시 먹고 그렇게 하려고. 그죠? 예, 포트락이라고 이 서양식 파티 문화잖아요. 그죠? 개자식들아. 나름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악녀네 아파트 놀이터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갖고 또 노는데 악녀가 사실 타 지역 사는 전남친이 오기로 했는데 둘이 만나기 싫어서 우리를 초대한 거다. 갑자기 뭔 소리야? 아니 뭐 오면 어쩌라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했다가 의리 없는 년이라며 욕먹고 전남친이 집 갈 때까지만 멤버가 같이 있어주자고 정리하니 그 타이밍에 귀신같이 악녀의 전남친이 도착했어요. 다라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씨벌 멸치 하회탈이 걸어오는 걸 보고 너무 놀래서 악녀의 눈가를 욕했습니다. 그래 뭐 그래도 네 얼굴이면 뭐 사정이 있겠지. 어떻게 사귄지 모르겠지만 스토리도 모르지만 그냥 마주하기로 했어. 근데 당시엔 별거 없이 평범한 애였습니다. 아직 악녀에게 미련이 남아있다고 말해서 측은지심만 남았고 하회탈과 둘만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미련이 가득하게 이렇게 와도 뭐라 안 한 거 보면 재회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며 나랑 제일 친하다고 들었다고 악녀와 다시 잘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그래 각 한번 볼게.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그리고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날부터 하회탈이 악녀가 뭘 하는지 시시때때 보고했다. 어쨌든 연결해주려면 나도 악녀의 마음을 떠봐야 할 게 아니야. 악녀의 마음을 떠보면 마음이 아예 없어 인연이 보니까. 그래서 하회탈한테 이제 야 가망 없어 엔드게임이야 너 마음 접어 그랬는데 하회탈이 흑화해가지고 병신 소리들을 했대요. 크크크크 왔다시 뱀파이어라는. 야 은비야 이거 너 지금 장난하는 거냐? 야 뭐야 이게. 이 창작 소설이 좀 너무 좀 그렇잖아. 이 뱀파이어는 뭐야? 어?
이게 뭐야? 이거 읽어야 돼 계속? 나 이거 이름 못 읽어.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야? 나도 장난이면 좋게서 싫어야 시발. 아, 씨발 지금 고등학생인데 뱀파이어 아니야 이거 지금? 어? 일단 뭐 믿고 한번 볼게요. 하회타에 사는 지역이 뱀파이어 본부에서 제일 세대요. 존나 웃긴 소리를 해가지고 너무 충격적이라 아직도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일단 나는 믿어주는 척 했어요. 아, 그렇구나. 마늘 과자 못 먹겠네. 그래서 악녀가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닐까? 근데 뱀파이어라니. 뱀파이어 하회탈은 본인 유년기 이야기를 강제로 듣게 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야. 부모님 둘 다 집 나가고 중학교도 그냥 안 나가고 밤에 사냥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대요. 야, 이거는 은비게이야. 이건 네 잘못이야. 이걸 씨발 왜 듣고 있는 거야? 응? 이 뱀파이어 지부장이야 뭐야 이 새끼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 너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나이 40 처먹고 이런 거 보면서 와 진짜 나쁜 사람이다. 내가 이래야 될 수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내 빼고 읽어. 존나 빡쳐. 아 그렇구나. 근데 악녀랑은 아무래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음 접거나 한번 연락해서 슬쩍 마음 떠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 개꿀잼 뱀파이어 하회탈 이야기는 나만 알고 다음날 악녀에게 하회탈이 연락할 때 악녀 옆에서 실시간 관전했다. 개꿀잼을 예상하고 근데 악녀는 개지랄 연병을 떨었다. 온갖 욕설을 뱉으며 관심 끄라고 하회탈에게 얘기했는데 이건 좀 선이 넘는다는 싶은 말들을 짓거렸다. 뱀파이어라는데 악녀야. 너 그러다가 사냥당하면 어떡하려 그러니? 내가 볼 때 은비도 이거 말 믿었어. 왜 뱀파이어라는 거 믿은 거야. 하회탈은 악녀에게 뱀파이어 이야기는 하기 싫었는지 죽일 거라며 칼을 들고 학교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했다. 그 말 들으니 덜컥 겁이 났다. 지가 뱀파이어라는 앤데 정말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악녀네 아파트로 하회탈이 찾아와 집 문 앞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악녀가 보여줬다. 정말 겁이 났다. 배는 거 없는 새끼인데 진짜 뭔 일 날 것 같아서 악녀에게 각자 부모님께 말하자고 했고 악녀는 안 된다고 하다가 하회탈이 학교 근처 사진까지 찍어 보내니까 담임한테 얘기하자고 결론 내리고 상담을 했다. 악녀와 나는 다른 반이니까 둘의 담임 선생님 다 모셔놓고 얘기했고 선생님들은 상의하시더니 부모님을 호출했다. 진짜 부끄러웠다. 없어도 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일을 만든 악녀에게는 한마디도 안 했다. 사실 얘기 제일 마음이 힘들 것 같다는 나의 생각에 오히려 달래줬다. 혼자 아니고 둘이 아는 거니까 괜찮을 거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알게 되었으니까. 선생님들과 상담이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끼리 따로 식사하시며 얘기를 했다. 우리는 각자 집으로 가서 부모님이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인근 파출소와 연계해서 학교와 각자 집 인근 순찰을 강화시켜 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회탈이 다니는 중학교에 연락해서 추적 관찰하신다고 했는데 아 얘네 중학생이구나. 고등학생이 아니지. 학교를 안 나온대 하회탈이.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 수 있겠다고 했다.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온 우리 부모님은 나를 먼저 달래주셨다. 아이고 빡대가라. 이 지아빠 닮아가지고 아이 패드립이냐? 뱀파이어나 믿고 있고 아유 너무 엄마가 운동만 시켰지. 위로를 해준 거야. 전적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부모님이 좀 일을 줄이고 당분간 나랑 동행하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점도 꾸짖으셨다. 덕분에 몇 주간 통금이 생겼다.
악녀네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악녀 피셜로는 많이 혼났고 얘도 핸드폰 압수랑 외출 금지령을 받았다고 했다. 근데 이 악녀가 좀 이상한 애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왜 핸드폰을 더 빼서? 밖에 나가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왜 압수를 왜 해? 연락할까봐 그런 거야? 자, 이제 며칠 뒤 학교 앞으로 하회탈이가 진짜 칼 들고 찾아왔어요. 이 새끼가. 학교 시간이었는데 부모님 대신 나를 데리러 온 친오빠와 친오빠 친구들이 발견하고 경찰과 학교에 신고해서 악녀와 내가 마주치기 이전에 잡혔다. 가방에서 신문지에 싼 과도가 나왔고 각자 부모님도 오셨고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시고 중간에 경위서 같은 거 받아가고는 소식을 모른다. 그 일이 있고 어피치와 훌도 겜순이도 알게 되었다. 모두 걱정해줬는데 이 와중에 악녀 게이가 우리 부모님 욕을 하는 게 아닌가? 사업을 바꿉니다. 인구라도 바꿀 수 있다. 제가 한번 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이렇게 끝나는 게 더 무섭네요. 뭐라도 해야지. 센데요. 귀신이 있는 건가? 비기가 됐나? 에이, 제가 무슨 이 정도는 아니에요. 공감 능력 좋습니다. 자, 악녀 새끼 이제 본색 나온다. 보자. 학교에 알리고 부모님들끼리 식사할 때 약주를 곁들였다고 한다. 물론 엄마 얘기를 들어서 약주를 조금 하셨다고 들었지만 두 분 다 멀쩡히 귀가해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악녀네 아버지는 만취돼서 고주망태 상태로 귀가했었고 악녀 엄마가 아빠를 데려오느라 고생했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기에 악녀네 아빠 술을 그렇게 먹이냐 하는데 일단 우리 부모님은 음주 흡연을 안 한다. 음주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주량이 약해서 식사 자리에서만 한두 잔. 그건 두 분의 불변의 약속이라 나는 취한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두 분이서 즐기시지 않으니 권유는 더더욱 안 한다. 그렇다고 말하니까 악녀는 물론 너네 부모님이 잘못됨 이 지랄 하는데 어처구니 없지만 상대하기 귀찮아서 냅뒀다. 부모님에게 그날의 진상을 물었는데 식사만 간단히 하고 약주 두어 잔 기울이고 부모님은 먼저 귀가하셨댔다. 악녀네 부모님끼리 2차 하지 않았을까 하시고는 나에게 악녀와 거리를 두라고 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사람에겐 편견이 없어야 한다고 미친 새끼라도 적당한 거리를 가지며 친분을 두라는 말을 했던 분들인데 직접적으로 거리를 두다가 손절하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이건 말을 들어야겠다 싶어서 그날부터 큰 그림을 그렸다. 아니 그냥 물어보면 안 되나? 그냥 대화하면 되잖아. 왜 큰 그림까지 그려? 너 밤로스야? 그냥 물어볼 순 없는 거야 너희들은? 뭐 이렇게 꼭 작전 짜고 함정 파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그냥 말하면 되잖아. 악녀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사, 미친년이 아니니까. 알았어, 너도 너만의 사정이 있겠지. 내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게 은연중에 티가 났을까? 고2 원서를 쓰기 앞두고 있었고 악녀는 나랑 무조건 같은 고등학교를 가야 한다고 지랄발광을 했다. 내가 가려고 1순위로 꼽았던 고등학교는 악녀가 성적이 안 돼서 못 간다고 하니 악녀는 본인이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아 나에게 무조건 원서에 쓰라고 윽박지르는 날이었다. 여기서 이제 자기 은근히 빡대가리 아니라는 걸 또 살짝 어필하네요. 와중에 담임은 입시 상담에서 운동을 그만두고 특별히 장래 희망이 없는 나에게 알맞는 꿈이 될 거라며 부산에서 국반대 편에 있는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를 추천해 주셨다. 문예 창작의 길이었다. 잘 배우고 다듬으면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이 될 거라고 했는데 나는 반짝했다. 잠시나마 간절했다. 언젠가 글을 써고 푸단 막연한 생각은 했었으나 직업으로는 해본 적이 없던 꿈이다. 아, 얘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꿈을 나랑 부모님 담임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를 요청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담임도 동의했고 혹시나 악년연이 알게 될까봐 원서 접수를 마지막 날 하기로 부모님과 얘기를 끝냈다. 근데 웬걸 우편 접수하러 간 우체국에서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빠진 거 없나 확인하려고 열어본 원서 봉투에 빈 종이만 들어있었다. 뭐지?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 부모님도 급하게 담임에게 연락했지만 혹시 몰라 준비해뒀던 포트폴리오도 싹 없어졌어. 나는 그 자리에서 입시를 포기했다. 상황이 훤했다. 딱 봐도 이거 악녀짓이다. 잠깐이지만 살짝 꿈꿔봤던 꿈을 삽시간에 잃었다. 이 씨발년이네 진짜. 미친년 아니에요? 부모님께는 악녀짓이라고 말 안 했고 그냥 내가 다른 곳에 둔 것 같다고 얼버무리고 지역 관할내에 성적 맞춰가는 걸로 담임이랑 다시 얘기해보겠다고 했다. 대학에서 목표로 하면 될 거라고 얘기하고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악녀가 쓰레기장으로 불러냈다. 이미 알고 있다. 악녀, 내가 한 짓인걸. 아니나 다를까? 악녀가 본인이랑 같은 학교 가야지 어딜 가냐며 눈앞에 내 원서와 포트폴리오를 들이밀었다. 응, 네 짓인 걸 알고 있었어.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입으론 그냥 버리라고 했다. 어차피 입시 못 붙었을 거야. 난 제대로 문예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 흐흐르흐. 그냥 담임 등살에 떠밀렸던 것뿐이오. 악녀는 원서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악녀는 체념한 내 태도를 마음에 들어했고 나는 머릿속으로 비안을 생각했다. 이렇게 된 거 지역 관할에서 고입 원서 작성할 때 담임한테 부탁해서 막판에 지망을 바꿔버리자. 그리고 거긴 악녀가 성적이 안 되는 곳으로 하자. 이 생각을 담임과 부모님이 같이 의논했고 실행을 했어요. 고입 면접고사를 앞두고 악녀는 내가 면접고사 명단에 없는 걸 알고는 퇴직에 공부 못해서 내가 원서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어. 매일같이 놀리다가 내가 가게 될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겠다고 했는데 나는 원서에서 떨어진 척 해야 하니까 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평준화에서 뺑뺑이 치지 않을까 편명하면서 구슬렸어요. 면접고사 당일 아침 악녀는 악녀의 친언니를 시켜서 내가 아파서 지각하는 걸로 1교시 다른 교과 선생님에게 전달하고 등교 중이던 나를 데리고 면접고사를 보러 갔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뭐 이렇게 다 예상을 해. 계속 당하는 게. 예상만 하면 뭐하냐고. 응? 피해가야 될 거 아니야. 예상하고 그대로 당하는 게 이게 예상이야 이게? 담임에게 상황을 알렸고 담임은 별말 없이 병결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악녀의 기분에 맞췄어요. 악녀는 시녀가 비위 맞춰주니 기분이 좋았는지 면접 잘 본 것 같고. 크크크 빡다가리잖아. 그래. 학교도 좋은데 곧 전학 갈 거라 아쉽다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응, 지금 마음껏 상상해. 담임에게 부탁해서 지망을 바꿔 원서 제출을 했고 나는 당연히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이름을 듣고 악녀는 악을 지르며 원망을 쏟아냈어요. 야, 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난 사실 몰랐고 담임이랑 부모님이 하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내가 너보다 성적이 좋잖아. 비틱질도 좀 해주고 나랑 말하기 싫다며 날 무시하는 며칠 동안 평화로운 나날이었어요. 어차피 훌도랑 겜순이도 학교가 떨어져서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그간 내가 시녀질했던 거 입시 사건 얘기를 했다. 한편으로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 당연히 알았겠지 싶었지만 몰랐다. 이 친구들. 사실 고입 입시 앞두고 막판 스퍼트 내느라 애들도 바빴고 나도 포폴 준비한다고 악녀만 불러내가지고 시너질하는 걸로 가면 쓰고 있었으니 몰랐을 법합니다. 그리고 악녀만 빠진 티타임에서 그동안에 쌓인 게 고삐 풀린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훌도 남친에게 헤어지자 문자 보내서 서운하게 했던 일. 얘들도 다 뭐가 있구나. 어피치에게 대리 수행 평가시킨 일.
겜순이는 이때 CC였는데 군중제어기에 걸렸죠. 겜순이 남친에게 뒤에서 들이대다가 까였던 일도 있고 이건 나도 몰랐다. 그러니 얘들도 내 상황을 알았겠니? 그래서 대동단결했다. 우리 고등학교 가면은 악년연 떨궈내자. 연락 싹 차단하자. 나는 고2하면 기숙사를 가거나 부모님 차를 이용할 테니 동네에서도 악녀랑 마주칠 일이 없을 거고 다른 친구들은 몰려다니면서 악녀랑 마주치면 눈을 부라리겠다고 도원결의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반인 악녀가 혼자가 됐습니다. 내가 전학 온 첫날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악녀는 저렇게 혼자 있었는데 이유가 있구나.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악녀가 나를 불러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왜 나한테 사과 안 해? 너 왜 먼저 미안하다고 안 하냐고? 내가 왜? 웃겨도 우리 둘이 떨어졌는데 그냥 알아서 잘 지내자. 속에 몇십 번이고 삼켰던 말을 드디어 뱉었습니다. 진짜 후련했다. 나는 왜 이 한마디를 못해서 악녀에게 질질 끌어다녔나. 그냥 지친다는 건 핑계였고 무리해서 떨어져 나가 혼자 되는 게 무서웠던 걸 왜 나는 그때 인정을 못했나. 악녀에게 먼저 밥 먹자고 말한 것처럼 다른 친구에게도 그러면 되는 걸 왜 그 용기 하나를 못 내었나 생각하며 악녀에게 속에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점시지만 작가가 되는 꿈을 꿔봤어. 다리 부상으로 운동 못한다는 소리 듣고 꿈 없이 지내다가 꿈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걸 원서 한 장 네가 훔쳐내서 찢는 걸로 끝났어. 일찍 문예를 배울 기회를 악녀 너 하나로 잃었으니 위로 보상금 1,000만 원 줄 거 아니면 절교하자. 이 1,000만 원은 상징성이야. 돈부터 주고 얘기를 하자고. 악녀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지랄 말라며 악지르고 지는 애초부터 꿈이 없었다고 지랄했습니다. 어쩌라고. 내가 지금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 시녀질을 한다고 내 청소년기 예쁜 추억 하나 제대로 없는데 앞정. 학교 쓰레기장에서 소리 지르니까 숙직실 경비원님이 보셨는지 선생님들이 오셔서 말리셔서 일단락되고 이후로는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굳이 찾아와서 마주치면 어피치나 훌도가 또는 우리무리의 기묘한 분위기를 눈치챈 다른 반 친구들이 날 불러서 다른 자리를 피했고 그렇게 졸업식을 하고 오다 가다 버스에서 한 번씩 봐도 모르는 사람인 척 악녀 얘기는 엔딩. 참고로 여기 이제 이 1,000만 원은 이제 밀양 메타예요. 이게 밀양식 이제 합의 방법이거든요. 이 상징성이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기집애가 또라이인 게 아니 어떻게 남의 그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그 지랄을 해요? 이건 좀 애가 하기에는 너무 큰 일 아닌가? 와 씨발 왜 그랬을까 이 기집애는? 성격머리가. 자 에필로그 보겠습니다. 이후에 악녀 이야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꽃길은 안 걷는 거 보니까 자업자득 중간중간 빠진 악녀 스토리도 많지만 다 쓰면 책 5권은 나온다. 쓰라고. 악녀의 만행이 너무 많아서 줄일 수도 없고 그 중에 악녀 때문에 사귀게 된 남친이 있다. 야 쓰라고 빨리. 이 썰은 좀 웃겨서 다음에 전남친 썰 2에 녹여보겠다. 지금 와서 제일 궁금한 건 나한테 왜 그랬을까가 궁금하다. 악녀는 그렇게 쉽게 모른 척하는 엔딩을 만들 수 있으면서 왜 그랬을까? 아, 고등학교 가서 새로운 시녀를 만났다지. 나는 악녀를 겪어보고 나서 빌런 수집가가 되었다. 재림 예술을 겪기 전에 인생 최고 빌런 악녀, 얘보다 더한 빌런이 있을까 궁금증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말이다. 악녀의 준하는 재림 예술을 종국으로 최근 들어 역대급 빌런이 없어 수집이 멈췄지만 소소하게 빌런들이 꼬인 걸 보면 악녀가 저주라도 내렸나? 뱀파이어니까 전 여친이니까 마녀일 수도. 아닌가? 이건 그냥 내 인복이 더럽게 없는 걸까? 근데 죄송한데 님께서는 지금
아재 개그 빌런과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아재 개그 빌런 이야기 재밌을 것 같아요. 남편의 개드립 썰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댓글에 은비가 썼으니 지는 천사라고 한다면 할 말 없는데, 사람이 몇 번이나 같은 이유로 시달리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응응 니 말 다 맞은 무기력 상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서 악녀썰에서 내 태도에 공감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생긴다. 그럼 오싹오싹 악녀가 너무 강한 썰은 끝. 자, 그러면 여기서 등장한 어피치와 훌도 겜순이는 어떻게 됐냐? 먼저 겜순이는 부모님들끼리 친해져서 부모님들이 절친이고 나랑은 종종 안부 물으면서 지내고, 어피치랑 훌도는 셋이서 관계 유지하다가 여기서 이 여행 사건으로 어피치를 손절했다. 예? 어피치. 저 30% 친한 친구. 요게 이제 요 얘기가 또 재밌죠. 예. 요 얘기에서 이제 저한테 쌍욕 먹거든요. 야, 이게 세계관이 이어지니까 또 재밌죠. 뭐야 이거? Don't make me come get you. 예, 저작권. 예, 이제 아재 개그 남편은 러브 스토리뿐이라서 락스원더락일 듯이. 오케이. 이제 이런 거야. 속초는 너무 멍. 내려갈까? 날짜는 괜찮니? 나는 내려가는 것도 오케이이긴 한데 대표님 보면 나도 다 문제야. 씨발. 솔직히 말해서 니네 다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애들끼리 여행 짜는 게 이 문제가 진짜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기적인 년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서로가. 아무튼 이것도 재밌어요. 예. 요게 이제 그 빡대갈 유니버스의 시작이었거든. 이게 첫 썰이었거든. 요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여러분의 경험담 같은 것도 좀 써줘라. 썰 같은 거. 그럼 내가 이제 재미나게 한번 읽어볼 테니 써줘라. 카페에서. 아무도 안 쓰고 얘만 씁니다. 얘만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뭐 직원이 아니에요. 얘가 카페 회원이고 제 방송 보는 사람인데 뭐 글 쓰는 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좀 뭐가 이렇게 경험한 게 있다, 이렇게 카페에다 글 써주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